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때는 2004년 한참 무더웠던 여름. 방송국에서 이제 백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던 동생 A 양은요, 방학을 맞이해서 쉬고 있는 대학원생 언니 B 양에게 제안을 합니다. 언니, 방학이고 좀 약간 심심한데 우리 드라마 엑스트라 한번 해볼까? 라고 말이죠. 자, 동생의 제안에 언니 B 양은 용돈 벌이도 할 겸 동생과 드라마 촬영이 있는 경남 하동으로 향하게 됩니다. 둘은 더운 땡볕에서 대기를 하던 중 동생이 너무 덥고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 덥고 힘든 그런 더위 속에 막 투덜대기 시작해요. 아, 언니, 오늘 진짜 힘들어. 집에 가면 안 될까? 다음에 또 있는데 집에 가자. 라고 하자, 야,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야, 그럼 돈은 어떻게 받냐? 언니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 먼저 가. 대신 언니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 언니가 돈 벌어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자, 그렇게 동생은 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먼저 서울로 향하게 돼요. 그렇게 첫 촬영이 끝난 이후 약 2, 3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당시 이 실제 주인공, 이 오늘의 사건의 실제 주인공분의 실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 3개월이 지난 이후 언니 B양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매일 집안을 왔다 갔다 안절부절 막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몹시 초조해 있었어.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 이름을 중얼대더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아이씨, 개새끼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증세를 보이던 이 B양은 한참 이렇게 중얼대다가 갑작스럽게 어디에서 전화가 오면 죽여야 돼. 죽여버려야 돼.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엄마, 나 촬영 가야 돼. 촬영 가야 돼. 이렇게 전화를 받고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로 막 짐을 챙기더니 나가버리기도 했고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던 B양은 뭐가 문제인 걸까요? 어느 날부턴가 이제 부모님이나 동생이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면은 집을 온갖 난장판을 만들고, 또 어떤 날은 동생을 미친 듯이 때린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까지 폭행하는 일을 일삼았는데, 점점 B양의 증세가 악화되자 어머니는 결국 B양과 함께 정신과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죠. 자, 검사 결과 그녀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 병원까지 입원하며 치료받던 B양은 이제 어머니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와중에 이런 말을 해요. 저요, 성폭행 당했어요. 네? 뭐라고요? 그 반장들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자, B양은 3등 중에 기획사 보조 출연 반장들에게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반장도 아닌 반장들이라고 하니까. 자, B양은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전부 털어놓은 뒤 혹여나 성병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병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클라미디아 감염증이라는 성병의 양성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건 분명히 이제 성폭력으로 나타난 증상으로 해석은 된대요. 하지만 이 B양이 너무 뒤늦게 사실을 알리다 보니 그 체액 같은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하게 돼요. 아휴. 자, 그럼 이 성병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당시 B양의 치료 내용을 보면 성폭행한 기획사 반장들 중 4명이 그녀를 차례대로 돌아가며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B양은 지난 그 끔찍한 기억들이 떠올랐던 걸까요? 그녀는 그 이후로 계속 상담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야, 이 미친년아, 너 뒤지고 싶어? 너 죽여버린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씨. 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욕을 내뱉으면서 어머니에게 화를 내기도 했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악화되는 이 딸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B양의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후 딸이 지목했던 기획사 반장들 12명 중에 4명은 성폭행 혐의, 나머지 8명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죠. 그런데 그 반장들이 과연 그녀를 가만히 놔뒀을까? 고소를 했는데, 자, 고소 이후 B양은 한 피의자와 전화를 했는데 당시 통화 내용에 담긴 이 녹취록 대화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대화를 했어요. 이 피의자가.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 실제 녹음 내용 중에 조금 더 제가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야, 너는 내가 말하는 게 웃기지? 그래. 아, 웃기게 들리니까 내가 지금 뭐라 하던 간에 상관없이 거기 붙어있는 거 아니야? 그치? 넌 거기서 걸레 한번 대봐. 넌 걸레 한번 대봐야 돼. 알겠어? 야, 내가 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안 웃을 것 같아? 무서워질 것 같아 내가? 사람들한테 네 몸뚱아리 어떤지 크게 얘기해달라 이거지 지금? 소문내달라는 거잖아. 야,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 니깐년 따먹는 것보다 쉬워 이 자, 그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 B양을 걸레로 만들어버린다며 협박을 한 그런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포함을 한 게 있긴 하지만 실제 통화 내용에도 이렇게 심한 욕설과 함께 그녀를 최대한 모욕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 있었어요. 자, 이후 피의자들은 진술 중 무슨 약속이라 했다는 듯이 다 이렇게 반박해요. 아,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에? 장난해요? 걔가 지 성폭행했대요? 아니, 저 걔랑 합의하고 한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재수없게. 걔랑 한 건 맞는데, 치도 좋다고 했다니까? 쟤 미쳤어요? 강제로 하게?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인데 걔를 강제로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씨.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피의자들의 말도 되게 충격적이긴 했지만 더 충격을 더해준 건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이 남성들은 대부분 유부남이었고요. 그중 한 명은 자신의 부인이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짓을 행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조금만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임신한 그 와이프를 둔 이 남성 조금만 주목을 해주시자면 더 황당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하게 되실 건데요. 여튼 이 남성은 임신한 아내에게 걸리면 안 됐기 때문에 B양 어머니에게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면서 잘못했다고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비는 와중에 B양 어머니에게 꼭 빼먹지 않은 말이 잘못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진짜 합의하고 한 거예요. 라는 말은 절대 빼먹지 않았다고 해요. 자, 모든 피의자들은 전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당시 이 B양의 실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한 일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B양이 고소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서로의 말이 맞지 않자 경찰은 이들에게 결국 대질 신문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대질신문 하는 그 기간 중에 B양은 엄청난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정신과 치료 경과 노트를 보면 B양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욱더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치료 경과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05년 5월 17일. 진술하고 난 뒤 사흘간 울었다.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005년 11월 21일. 진술이 반 정도 남았는데 피의자들 얼굴을 보니 힘들다. 가해자 목소리가 생각나고 차에 가두고 협박한 것이 떠올라 불안하고 악몽을 꾼다. 자, 이렇게 B양은 대질신문 동안 1분 1초가 10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이 B양을 더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시 이 경찰분들이 큰 문제 중 하나였던 거예요. 자, 대질신문 당시 경찰들의 행동은 전부 최악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대질신문을 할 때는 최대한 피해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칸막이를 쳐준다던가 아니면은 따로따로 시간을 이렇게 1시간 텀을 두고 만나지 않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대질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경찰들은 칸막이도 두지 않고 B양에게 질문을 일단 던졌대. 그리고 피의자들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진 거야. 어땠냐, 저쨌냐. 너무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자, 그 상황 속에 B양은 경찰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그에 대해 대답할 때 눈치까지 보면서 계속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녀가 이렇다 저렇다 진술하면 옆에 있던 그 피의자들, 그 반장들은 막 이랬대. 아, 아닌데? 아, 저거 뻥인데. 아, 지도 좋다고 했으면서. 형사님, 펜 떨어졌어요. 웃기지도 않아. 자, 이런 식으로 그녀를 비웃으면서 그녀를 약간 조롱하는 듯이 말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들은 그녀에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봐요. 재판해봤자 어차피 져요. 진다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쯤에서 끝내요. 돈 많아요? 저 사람들 좀 있다니까. 자, 피해자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사건을 접수한 이 형사는 그녀에게 계속 포기하라고 말했대요. 어차피 진다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걸 더해주는 건, 성적으로 받은 이 피해받은 B양이 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경찰이 이랬대요. 확실히 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면은 저 피의자 저 반장들 성기 한번 그려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섰을 때도 한번 그려보고 발기 안 됐을 때도 한번 그려보고. 자, 그녀는 한참을 머뭇대다가 하는 수 없이 그리게 됩니다. 어쩔 수 있어? 뭐 경찰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피의자라고 불렸던 그 반장들의 성기를 그리기 시작해요. 자, 대질신문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됐을지 여러분들은 그 기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아가는 이 B양은 자신도 이제 너무 지치기 시작했는지 2006년 7월 25일 부모님과 여동생의 끝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끝내 고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자, 당시 B양은 고소 취하를 한 이유는 힘들어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소 이후에 한 피의자로부터 이제 엄청난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피의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두 자매의 자살 사건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